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플랜 다음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요. 자, 리스크는 리더십과 의지 표명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그 다음에 방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권한이죠. 예. 이게 리더십이 참 중요해요. 리더십.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리더십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침을 만들죠. 방침을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표를 만들고 슬로건 만들어서 막 벽에 막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각 역할, 품질 보증팀은 뭐 할 거고, 뭐 생산부는 뭐 하고, 인사부는 뭐 하고, 그래서 각각 다 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리더십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획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룬 조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에 리스크란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 위험 요소라는 뒤에 용어적이 나오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불확실성.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리스크라 그래요. 리스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기회도 있겠죠. 항상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다. 세상은 반반이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절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자기 평형감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걸 선택하다 보면 나쁜 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뭐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되죠. 근데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하지 말고 별도의 뭐 개인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 하게 되면 뭐죠? 돈은 벌 확률은 높지만 필요에 따라 또 망할 확률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와 관련돼요. 리스크. 기회에 대한 포착이죠. 한마디로 리스크는 이제는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불확실한 대비책.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최승우 선배님은 저 잘 아는 선배님인데 나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분도. 이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 교육을 받겠어요? 리스크 줄이려고. PQ 심사했는데 교육 점수는 PQ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받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바로 뭐냐?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면 기회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획에서 필요한 거죠. 품질 목표. 품질 목표는요,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조직의 목표 관리라고 해요. 목표 관리. 목표 관리가 있어요. 목표 관리. MBO라고도 그러는데요. 옛날 저희들 한참 젊었을 때 MBO 교육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목표 관리, 목표 관리. 자, 그러니까 이 목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목표 달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변경 기획.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또는 계획. 그 다음에 이 지원은요,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이란 말은 아까 제가 네 가지 말했잖아요. 사람과 돈과 그 다음에 자재와 그 다음에 기계. 그게죠. 역량과 적격성은 뭐냐면 사람. 우리 역량 강화 그런 말이에요. 역량 강화. 역량 강화 교육. 그 다음에 차를 뽑을 때 적시적소란 말이 적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총무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총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못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기관을 방문했는데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뽑기 위해서 벌써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잖아요. 서류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 해가지고 요즘은 또 다 대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외부인들 들어와서 또 제3자가 다 평가해가지고 서류 정하고 또 뭐 필기 벌써 필기 보고 또 면접 보고 최종 결정해서 서류 다 챙겨가지고 회사 출근하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다? 그러면 그건 뭐죠? 적격한 사람 뽑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인사 담당자는 견책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할 거냐. 우리가 보통 HRD, HRM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역량 적격성. 그 다음에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고 경영자가 품질 경영에 대한 틀을 갖춰서 의지를 갖고 해요. 근데 최고 경영자는 하겠다는데 이 직원들이 의지가 없어. 에이,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 관계없어요. 그래 버리면 그거는 끝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최고경의 리더십과 의식, 인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인식하는 게 뭐죠? 벽에다 막 붙이고 막 하는 거죠. 막 계단에다 붙이고 막.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뭐 뭐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고율 제로 그랬을 때 뭐 매일 보는 거잖아요. 사람 보면 어떻게 아무래도 뇌에 들어오니까 관리하겠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뭐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사양 훈시도 하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그게 의사소통이죠. 카톡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다 문서화돼야 돼. 문서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서화는 하드 카피에서 우리가 글씨 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컴퓨터에 저장해도 문서화 되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양식에다가 그런 조치, 예를 들어 사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경영을 하는데 뭐 에러율을 얼마나 줄이자 그랬을 때 얼마 줄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만들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그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교육신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재교육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서화돼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인증심사원이 갔을 때 이 회사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 행동하는 거죠. 이게 행동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7가지 나왔네요. 운영 및 기획 지원 관리.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이 뭔지.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우리가 보통 설계해야 개발하잖아요. 그다음 외부 제공 프로세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 할 때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자재를 사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배전반을 만드는데 그 배전반 만들려면 반드시 동대를 사야 돼. 동대를 사야 돼요. 그 동대 품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전체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제품의 서비스 및 불출 및 출시. 불출 이렇게 보낸다고 하죠. 보낸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물류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는 부적합 판정받았을 때 그런 출력이나 산출물 관리 어떻게 하냐. 부적합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일할 때는 부적합 받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2가지 지원과 운영을 우리가 합시다. 자, 그래서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행동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평가해야 되죠. 모니터링이죠. 자, 모니터는 뭐예요? 우리가 상시. 근데 요즘 이제 IoT가 많이 뜨는 이유가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지가 기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 어떤 특정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고요.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 심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부 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룸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초에 계획 세웠던 것이 월말에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됐으면 어떻게 잘 됐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경영 컴퓨터하고 경영 평가한다. 우리가 보통 심사 분석하고 경영 평가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 일상화된 자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업 조직 생활하면 맨날 겪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문서화 시켜가지고 기록 관리하는 것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선배님들도 감리 현장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하는 것이 사실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합일 때하고 시정 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개선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술에 배부른 게 없으니까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ISO 9001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부속서 A도 있고 부속서 B도 있는데 이 본문 안에다가 담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어펜딕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란 말은 뭐냐면 자 이제 2008년에 ISO 9001이 있었는데 2015년에 개정할 때 바뀐 구조가 뭐냐는 얘기죠. 아까 말한 바뀐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문서의 포맷이 똑같아요. 동일화된 핵심 문장.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르고 콘텐츠만 다르지 문서 작성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면 아마 내일부터 딱 보시면 알 텐데 그 문서 번호 똑같고요. 문서 그 번호가 그다음 내용 똑같은데 명사는 똑같은데 밑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나 개념을 설명했고 그다음 ISTC 테크니컬 커뮤니티 기술위원회에서 176이 개발한 품질 경영과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기타 국제 표준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부속서에 있다 해서 이건 부속서니까 이건 별첨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별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첫 번째 시간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종류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4가지 중심으로 공부한다. 자, 그 중에서도 9,000일에 관한 걸 가지고 플랜, 두, 체크, 액션, 조리개, 지운, 성계라 하는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간이 되면서 일단 14,000일이나 45,000일 똑같은 틀로 가게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49분인데요. 3시 49분인데 4시간 쉬셨다가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